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 월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모습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버틴다고 봐야 할지, 확실히 쉬어가야 한다고 봐야 할지, 오늘 장중 변동성은 확실히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미증시 흔들림 속에서 꽤 강했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PC 물가지표도 앞두고 있고 아무래도 고점 부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여전히 과열 구간으로 봐야 할지 오늘 시장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국내 시장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과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 미국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이제 고점 논란들이 나오면서 네.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부활절 휴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일장이 이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수요일, 목요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금요일 날 PCE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PCE 같은 경우 뭐 CPI나 그다음에 PPI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근사치가 나올 것이다.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발언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거시경제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기자회견 때에 뭐 대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할 건지 아니면 약간은 지난 이제 FOMC보다 조금 매파적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말에는 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분기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2월 28일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4월 1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리밸런싱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단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아무래도 배당 기준일이 대다수의 고배당주가 29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는 보유를 해야 이 배당주, 배당 이익을 받게 되는데 지금 시가 배당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이 캐피털 게인을 취하느냐 아니면 배당 이자를 취하느냐 그 고심이 오늘 드러났는지 고배당주 좀 흔들리던데 그 안에서 또 현대차는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수 방향성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 내일은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분기 배당 관련돼서는 뭐 이제 다들 대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뭐 배당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볼티모어 항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볼티모어 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네. 미국의 9번째로 이제 큰 항구입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입 관련돼서는 가장 많은 그런 항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1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항이 지금 뭐 예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금 그 운행이 이제 중단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수출입 부분이 뭐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항을 많이 쓰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대 축 중심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잘 갔다라는 핵심이 있었는데요. 삼전은 어제 8만 전자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SK하이닉스가 18만 원을 돌파했고 신고가였습니다. 한미반도체 강세, 더불어서 장중에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중소형 반도체들까지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엔비디아는 흘렸잖아요, 차 의원님. 여전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는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독자적으로의 이 키 맞추기는 계속될지요? 아니면 오늘 하이닉스는 그냥 개별적으로 주총 효과였다고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HBM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의 개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목표 가격이 한 20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 전원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좀 강한 거고 삼성전자도 일단 한번 주춤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개인들 매물대이기 때문에
9만전자까지는 한번 도달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단일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일단은 삼성전자까지 아우르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론한 지가 꽤 오래됐고 주가의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무조건 제가 이제 삼성전자, 구만전자, 20만 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무조건 간다. 이제는 뭐 대세다. 이것이 없으면 소외감이다. 뭐 포모증을 느낀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정도라면 이제는 조금 오히려 역으로 긴장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 개장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말이죠. 네. 4, 5, 6, 3개월 있으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어찌됐던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것. 이게 뭐 공매도가 우리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정부가 이제 감독원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새로운 수급이 생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이제부터는 긴장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HBM이 대세고 반도체가 대세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안 갖고 있으시면 분명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허리띠 풀러놓고 편하게 지금 즐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할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환율 움직임 좀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1349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까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FOMC에서 3회 인하가 조금 확실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BOJ 이후에도 달러가 엔화 대비 약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연일 달러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겐 좀 부담입니다. 다만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사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원화 약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배경이 뭘까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일본의 이제 그 JOC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일단 통화 완화 정책은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는 하고 있지만 통화 긴축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이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BOJ가 이미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BOJ 같은 경우 장기 채권에 대한 매입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오늘 오전 중에 151.97엔까지 이제 올랐다가 지금 151.7엔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1348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 달러화 같은 경우도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강세가 뭐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이제 금액을 수출을 해도 그만큼 이제 수익성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뭐 최근에 이제 움직인 종목을 보면 비교적 수출이 잘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나 그다음에 전력기기, 뭐 조선 관련된 쪽으로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강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재재 가격이 좀 상승한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수출 관련 기업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중심으로는 어떻든 간에 지금 계속 이제 실적 측면에서 올해 긍정적으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양대 축에서 또 2차 전지가 든든하게 힘을 보탰는데 에코프로 힘 강했고요. 반면 BM 그룹주 안에서의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주총 있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식 결의가 됐습니다. 2, 3개월 정도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락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에코프로가 더 잘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테슬라 영향도 있었는지 오늘의 2차 전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수
어느 정도 상단에서의 힘을 보태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두 가지 해석 들어볼게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께 LNF가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LNF가 올라가지 못하고 에코프로비움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에코프로비움이 왜 이렇게 수혜를 받느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주총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선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었을 때 주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선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선반영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냐라고 봤을 때는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반대의 작용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가 왜 올라가느냐? 이제 에코프로비움이 빠지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수급이 또 쏠리는 현상들이 오히려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거래소로 갔을 때 수급 논리보다 차라리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받는 수급 논리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질 가치의 변함없이 수급 논리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지금 2차 그 전기차 업계가 겪고 있는 캐즘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중기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에서 힌트가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작은 종목들서부터 큰 종목들까지 시장을 좀 쥐락펴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기계, 해운 강했었고 현대차가 다시 갔고 변압기 쪽 강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중국 소비 쪽으로는 롯데관광개발도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쪽은 바이오, 그 안에서 대장주인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외신 쪽에서 먼저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공시보다 더 빨리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오전에 타격이 컸습니다. 급락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좀 줄여가지만 여전히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순재 대표 부인의 블록딜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한 몇 분 전에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박순재 대표는 인터뷰에서 보유 지분 현금화 계획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좀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대장주로서의 이 오늘 논란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차영주 의원님 일단 꺾인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수급 이슈 때문에 좀 오늘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예, 일단은 조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그 변동성을 일단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알테오젠 이제 좋은 기업인 건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수급 논리가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지분이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블록딜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할인을 해서 블록딜은 당연히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락이 걸리고 시트내에 가져가는 건 하지만 할인폭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져가는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할인폭을 크게 가져가는 데 대한 이유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심을 일단 좀 갖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조금 그동안 올라온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치고 가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갖되 조금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차 의원님 짧게만 H7B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 파이널 미팅도 문제없이 마무리가 됐고 주총도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8%의 급락이 나옵니다. 바이오주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탓일까요? 일단 조금 어제 같은 경우 그런 변동성들이 좀 나왔었죠. 변동성들이 나온 상태에서 일단 조금 LCAB 그룹주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제 상승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반도체 얘기할 때도 지금 이제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경계감을 높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는 항상 이런 반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LCB 좋은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계속해서 이게 가니까 야, 좀 이렇게 좀 심하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좀 인식들이 좀 들었는데 역시 변동성이 생긴다. 자,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우리가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 8% 정도면 투매거든요. 첫 투매는 동참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자가 많기보다는 팔자가 많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차익을 한번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날아가네요. 지금 두산마켓도 급등세 상승 VI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해석도 궁금하고 하나마이크론을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좀 횡보하면서 작년 11월 이후로 신고가 돌파가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급등세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요. 과거에 특히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 소식 나올 때 또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인데 여기와 연결고리를 갖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순환매 속에서 하나마이크론의 계절이 온 걸까요? 일단 뭐 어저께 지금 나온 기사 내용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이제 건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거 대표 수혜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수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 이제 1일 날에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이제 인디애나 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글로벌 이제 언론사에서 경제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확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8년도까지 이제 미국 내에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패키징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이제 패키징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후공정에 대한 외주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돼서 이제 외주 물량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하나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이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좀 급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이제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 최종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관련된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상승을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하고도 이제 학군이 있지만 또 삼성전자하고도 또 이제 관계가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제 HBM3E 관련된 납품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납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반사 이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오늘 11%가량 급등, 10시 구간에 고점이 나오면서 현재는 상승폭이 반납됐지만 좀 길게 수혜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나마이크론과 함께 오늘 한미반도체도 급등세가 나오면서 또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타사 단독 보도입니다. 팩트체크 필요할 텐데요. 미국 마이크론 쪽으로 HBM TC본도 공급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2시 구간에 전해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영향력 계속 체크해 봐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번 주 오토메이션 월드 열렸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주총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동형 양팔 로봇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할 이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화제가 됐는데 조금 아쉬운 시세 움직임입니다. 20만 원 돌파 이번 주에 가능할까요? 일단 좀 더 뭐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 자동화전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뭐 방금 얘기했듯이 양팔 이제 로봇 대신 이제 양팔은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는 거는 이제 바퀴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 AMR까지 해서 한 19종류의 이제 로봇을 이제 새롭게 이제 선보이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팔 사용 로봇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아마 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번에 나온 내용들 자체가 기존에서 있던 거와 크게 뭐 달라진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개별단으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오늘 총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이제 주가 흐름도 그렇게 강한 그런 흐름세를 못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향후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삼성이나 LG, 현대차가 모두 이제 이런 로봇 관련 쪽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를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자동화로 인해서 관련된 협동 로봇이나 AMR 관련된 그런 이제 채택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AI와 이제 같이 이제 로봇과 합쳐져서 이제 지금보다 좀 더 파워풀한 그런 이제
산업 생산력을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에 이제 큰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까지 매출 단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R&D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로봇 관련 기업들이 적자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따는 그렇다 치지만 매출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좀 더 주목해서 그런 해당되는 기업 중심으로 아마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은 어제 고점을 못 넘기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로봇주에 대한 평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은 마무리할게요.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